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자, 나만 열심히 채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두 번째 시간, 복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나를 배웠었는데요.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수업 중에 이제 했지만, 처음 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종이를 나눠 드렸고, 자, 손을 올려놓고 손 모양을 이제 그리시고요.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뒤에 가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 모양 가운데는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나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 손톱 위치에 있는 이 이모티콘, 이 표정 이모티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네 번째 활동인데요. 다섯 손가락에 각각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꿈,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나의 성격, 그 다음에 이루고 싶은 거, 이런 다섯 가지 주제를 표현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지나 손목, 뭐 시계, 팔찌 이런 것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화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는 드린 종이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표현을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물론 다 완성을 못한 친구도 있고요. 자, 생각 안 났던 것을 다시 지금 생각나면 지금 더 수정해서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손 모양 따라 그렸고, 그 다음에 그 손등에는 자기 이름 쓰시거나 또는 닉네임을 써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활동은 요 이모티콘 꾸미는 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색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 수업 시간이 있으면 되니까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다섯 개의 손가락에 맞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주제가 첫 번째는 자기의 꿈,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그리고 고치고 싶은 성격,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이 다섯 가지 주제에 맞는 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두툼한 친구들은 이 손가락 안에 이렇게 써도 되지만, 가늘은 친구들은 밖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활동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는 이제 양면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면에는 지금 그린 손이 아닌 반대쪽 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어진 주제 말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제를 만들어서 해보는 활동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먹고 싶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펜으로 쓰겠습니다. 음식이나 아니면 내가 여행하고 싶은 나라 이런 걸 써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옷을 써본다든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제를 만들어서 반대편 종이에 쓰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는 이런 활동으로서 이런 활동을 오늘 해봤고요. 아울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못해준 얘기 중에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면 이 내신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걸쳐서 성적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생활기록부에, 이 펜이 잘, 예. 그래서 이 내신 성적을 2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 표현이
생활기록부에 나타나는데요. 이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에 활용도 하고, 만약에 고등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에 이제 활용을 하겠죠. 자, 이 내신 성적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교과 성적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으로 150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비교과로서 50점을 만드는데요. 이 교과라고 한다면 국영수 음미체까지 이 성적을 말하는 것이고요. 비교과라면은 교과 성적이 아닌 주로 이제 활동을 말하는데, 이러한 활동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출결이 있습니다. 출결에서 20점, 그 다음에 봉사 활동한 거 20점, 그 다음에 학교 활동, 학교 생활한 거 10점 이렇게 점수를 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 학교 생활 점수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8점을 주고, 여러분들이 취득해야 될 점수는 2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2점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학교에서 임원 활동한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급 반장이나 부반장, 또는 전체 회장이나 부회장은 둘이니까 요 사람들한테 점수를 주는데, 한 달에 0.1점씩 계산을 해서 보통 한 학기 단위로 점수가 나가니까 한 학기는 5개월 정도씩 생활을 해요. 여러분들이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하면 5개월이잖아요. 그래서 0.5점을 주고요. 1학기 때 같으면 2학기 때 한 친구는 9월, 10월, 11월, 12월이 있고 8월 중간에서 1월 중간까지 하니까 그거를 한 달로 치면은 5개월이 돼요. 2학기 때는. 그래서 0.5점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원 활동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점수를 받는 것은 상을 받는 거예요. 교과에서. 그래서 1학기에 어떤 상을 주는 대회를 하는 이 교과도 있고요. 2학기 때 하는 이런 대회를 열어서 상을 주는 교과도 있습니다. 교과별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을 받게 되면 역시 0.5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상이 있는데요. 진로는 진로 탐색 포트폴리오 대회가 있습니다. 폴리오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을 주는데, 이것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대회는 1학기에서 2학기까지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하는 활동지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은 거, 그것을 철에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조금 빠른 감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을 전형이라고 해요. 전형입니다. 입학 전형이죠. 그래서 주로 전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수시로 하는 경우와 정시로 학생을 뽑는 방법이 있죠. 자, 수시로 뽑는다는 것은 이 시간을 수시로 필요할 때 여러 번에 걸쳐서 뽑는다, 이제 그 얘기고요. 정시는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봐서 그걸 뽑는 거죠. 그러면 수시에는 뭐가 있냐면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서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학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 이렇게 하고, 정시는 수능시험을 보죠. 자, 그러면 교과 우수자 전형은 뭐냐면 각 학교에서 1등짜리만 지원해라, 아니면 뭐 1, 2, 3등 뭐 이렇게 제한을 해서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놓고 학생을 뽑는 전형이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요. 전교생 전체 학생 중에서 한두 명을 뽑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해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는 여기에는 주로 이제 내신 관련한 이 성적이 이제 들어가죠. 특히 내신 성적 중에서는 주로 이제 교과 성적이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그 비교과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종 이제 활동이라고 보면 어떤 활동들이 즉 봉사 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진로 탐색 활동 등등 이런 활동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성적과 이 교과 활동한 거, 비교과 활동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이러한 친구들이 를 이제 대학에 간다면 사회복지학과를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사회복지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겠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평상시 어떤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어떤 사회복지 시설에서 활동한 친구들이 아마 유리하겠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는요,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무슨 과목을 보냐면 국영수, 사과, 물론 사회나 과학은 탐구 영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걸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 시험 성적을 가지고 요때 한번 딱 정해진 날 보는 성적을 가지고 학생을 뽑는 게 이제 정시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능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수능을 물어보면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라고 대답은 잘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뭔데?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친구들은 이 교과, 수학 과목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능에서는 수학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닦을 숫자에다가 배울 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을 닦는다. 즉 학문을 닦는다는 뜻인데 학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학문이냐? 즉 대학생을 뽑는 거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런 교과 여러 가지 학문을 갈고 닦을 수 있느냐? 즉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하고 이해하고 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보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사회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이 됐을 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얼마나 공부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다섯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나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이해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봤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 내신 성적 그리고 대입 입학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준비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혹시 질문 있는 학생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복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예,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